자,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오늘의 김종덕의 사상체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11월 4일 날 기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100년 전, 사실은 1818년, 1918년, 1918년이니까 참 102년 전이 되죠, 사실은. 근데 대략 100년 전 기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11월 4일 날 기록에 보니까 인천에서 반나절 만에 17명이 사망했다. 이 기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경과를 좀 보겠습니다. 처음 기록이 10월 11일 날 나왔는데요. 강계군, 원산, 서울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학교 학생들이 결석을 하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는 이제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확인 나서면 7,000명이나 환자가 생겼다. 뭐 이런 기록. 그리고 해외 소식으로는 남미가 수천 명 사망했고 전국적으로 점점 퍼지는 상황이 나옵니다. 점점 더 창궐되고 뭐 번진다. 그리고 종로에만 2만 6천,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죠? 며칠 사이에 이렇게 확 늡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11월 2일 날에 이제 사람이 사망하니까 멍석말이 했다라는 표현이 나고요. 이제 전 세계로 점점 퍼지면서 인천에서 매일 20명씩 사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그러니까 불과 하루만 사이에 벌써 반나절 17명. 그러니까 금방 느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진 지는 얼마 안 되는데 확 느는 과정들을 이 날짜별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한 폐렴도 보면은 급속도로 들잖아요. 번지기 시작하면.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12월 4일 기록들을 좀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자가 이제 반나절이라는 얘기죠. 하루 24시간인데 한나절. 그러니까 12시간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망자가 반나절 만에 17명이 되더라. 인천의 독감은 더욱 창궐하더라. 인천이 점점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 왕래가 많으니까 급속도로 번지고, 그것이 이제는 특히 무역항을 중심으로 서울이나 무역항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 요지를 통해서 먼저 확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요 기록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자가 반나절 만에 17명이더라. 인천의 독감은 더욱더 더욱더 번지더라. 한창 창궐하던 돌림 감기는 경성 지금의 서울이죠. 경성에는 차차로 감퇴되는 모양이나, 그러니까 서울 원산, 그러니까 만주를 통해서 원산을 해서 우리나라 들어왔잖아요. 서울로 왔죠. 그러니까 서울 대도시는 조금 주춤한 것 같다 이라는 거예요. 그때 또 나중에 또 확 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기사입니다. 서울은 약간 좀 줄어든 것 같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천, 이거 옛날 모습이 마침 사진이 있어서 넣었고요. 도리어 인천은 더욱 창궐되어서 2일, 그러니까 11월 2일에는 정오까지 17명의 사망자가 내었은즉 오후에는 30명이 낼 것이다. 30명이 넘을 것이다 라고 떠들어뒀다. 그렇게 예상을 했더라 이런 얘기죠. 이번에 감기가 발생한 뒤로 갑자기 사망자를 많이 낸 거는 지나간 28일부터인데 28일부터 지금까지 그날부터 2일 오전까지 6일 동안에 사망자를 통계해 보면 6일 동안 이제 합쳐봤다는 거예요. 6일 동안 합쳐봤더니 내진 일본인이죠. 일본인과 조선인을 합해서 128명이 사망한 거예요. 6일 동안에. 그럼 상당히 많이 사망한 거죠. 이런 것인데 2일 오후의 것을 더하고 보면은 140명이 넘더라. 140명이 넘는 거예요. 며칠 사이에. 엿새 동안 6일 동안에 140명의 사망자를 낸 거는 실로 처음 본 현상이더라. 처음 본다는 표현 나올 정도 얼마나 많이 갑자기 사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고요. 내지인 환자는 매일 줄어들고 감소하고 조선인 환자는 비교적 많은 모양. 이 당시에 이제 내지인,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아무래도 더 돈도 많고 중요한 것들을 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환경이 훨씬 좋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인들은 좀 환자는 줄어들고 조선인들은 상대적으로 더
경제적으로도 힘들었으니까 상대적으로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환경이 더 열악했으니까. 이런 걸로 보입니다. 또 뭐 치료하는 과정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여기를 더 우선했을 테니까 참 식민지의 서글픔 중에 하나겠죠.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감기 걸리면은 이 당시 이제 스페인 독감이었으니까 독감으로 표현을 했을 때 어쨌든 조심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갑자기 사람이 막 죽기 시작하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인천 상황을 좀 이제 지금 방금 11월 4일 날 얘기했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기록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상황을 나온 거 보면은 10월 22일 날 처음 인천에 감기가 유행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22일 날. 그랬다가 24일 날 학생 중에 약간 반수가 넘게 독감이 걸리더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고선 불과 며칠 뒤에 600명이 독감이 걸려 휴교를 했다란 말이 나오고 인천 공립초등학교. 그 다음에 불과 며칠 사이에 매일 20명씩 사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인천에 약종상, 그러니까 약재를 파는 약종상에 약이 다 품절됐대요. 사람들이 다 감기약이나 열내릴 약을 다 사가는 바람에 이런 기사가 나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총 140명이 사망했고 한나절이 17명씩 사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뭘까요? 불과 며칠 사이에, 불과 22일 날 첫 기록이 나오고서 며칠 사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고 사망자도 확 느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한폐를 기하급수로 들고 폭발적이잖아요. 외국 기록이나 이렇게 보면요. 이런 걸 그대로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11월 4일 날 기록을 좀 고찰해 보면요. 다시 말하면은 인천의 독감이 확산돼 사망자가 갑자기 늘어났다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140명이 사망했고 한나절 17명이 사망했다. 이런 기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은 좀 환자 수가 좀 줄어들고 사망자 수가, 조선인은 증가한다. 그만큼 환경이 더 열악했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예. 이런 걸 통해서도 보면은, 이렇게 급속도로 번지는 건 며칠 사이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11월 4일 날 기록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